김둘님, 일본은 동양의 서양 같아요. 마인드가요. 좀 다르죠. 섬나라. 네, 육지가 이렇게 대륙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사고가, 예. 섬이라서 막 지조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때그때. 누가 침략이 오고, 누가 더 강자가 우리를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지금은 미국한테 무릎 꿇고 있죠. 그래서, 또 미국한테 여러 이렇게 물질명 혜택도 누리고, 이렇게, 예. 또 미국과 한미일 협조해서 지금 이렇게 중국과 북한, 예, 이런 공산권 국가들을 또, 예, 또 이렇게, 예, 또그 어떤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게 국제관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예. 또 어떤 주의나 어떤 이념을 따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합동 연행을 하는 거죠. 우리 자력만으로, 우리도 약소국이라 우리 자력만으로 이렇게, 예, 강대국들을, 예, 이렇게, 예, 상대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외교를 중시 여겨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네. 그렇지만 그렇게 발빠르게 접근했던 일본이 오히려 이제 와서는 주춤하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대기업들 다 밀려났습니다. 네. 삼성, 현대가 치고 나가고, 네. 소니, 파나소닉, 뭐, 이렇게 일본 잘 나가던 기업들이. 일본이 그때는 발빨라서 지금은 또 변화에 더딥니다. 우리 민족한테 또 적합한 시기가 왔어요. 그때는 일본 민족성한테 적합했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치고 나가는 게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하는, 일본은 그러지 않아요, 또. 느긋하게 몇 대가 어떤 예, 어떤 어떤 기술을 뭐 익기도 하고 좀 이 변화에 더딘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 IT, 뭐 이렇게 최첨단 뭐 정보화 사회, 이때 와서는 또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만 빨리 받아들이고 했던 거에서 또 앞서간다는 거지. 또, 네, 그렇지만 지금 와서 일본이 또, 네, 이제 운때가 왔다가 일본 그 운때가 좀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중국과 우리나라가 아시아로 운 온다고 유명했어요. 황하론이라고 옛날부터 1800년도부터 백인들이 세상에 이제 중심이 됐는데 그때 이미 돌았던 얘기들입니다. 황인종한테 운때 넘어간다. 그게 영국, 유럽 거쳐서 지구본으로 봤을 때 한 바퀴 도는 거죠. 아시아 예전에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가 운때 잡았다가 좀 중동이, 예, 또 이슬람이 운때 잡아서 막 스페인까지 서들어갔잖아요. 스페인 무어족 이런, 예, 어떤 그 족속이 서들어가서 뭐 아람브라 궁전이 다 이렇게 무어족들이 와가지고 이슬람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세운 궁전이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관광 명소로, 예, 그때 드라마 현빈 나오는 드라마 제목으로 이렇게 아람브라 궁전이 이렇게 팔렸습니다만은 되게 유럽 민족한테는 좀 치욕적인 아시아한테 당했던, 예, 역사죠. 뭐 중앙아시아나 뭐 이렇게 동북아시아 쪽에 당했던 그런 역사도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 거쳐가지고 그게 미국으로 넘어갔죠. 미국 거쳐가지고 지금 다시 태평양 지나서 일본 쪽으로 운대가 왔다가 일본에서 지금 다시 우리나라가 문화는 주도하고 또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국방력까지 주도하지, 군사력까지 주도하지 못하니까 경제력이나 이쪽은 또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항상 경계할 수밖에 없죠. 인도가 또 치고 나오고 그러면 확실히 아시아가 좀 운대를 잡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예전에는 문화가 미국에 다 세계 문화를 주도했잖아요. 근데 어느새 미국 문화가 좀 식상해지고 미국식 그렇게 애국주의, 예, 패트리어트에 그렇게 윤회하는 겁니다. 예, 문명이란 것도 윤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대가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예, 나눠 갖는 거지. 한 몇백 년, 몇천 년 주기로. 네. 근데 저희한테 운이 왔을 때 저희는 뭘로 할 거냐는 거죠. 대부분 문명이라는 것은 제국주의, 어떤 제국의 힘이, 어떤 그리스, 로마, 뭐 아시리아, 예, 이집트, 예,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이런 제국들이 주도했을 때는 양심 문명이었겠습니까? 되게 약육강식이었던, 예, 패도, 맹자가 말했던 왕도가 아니고 패도로 이렇게, 네, 힘으로 그 우위를 가르고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군림했죠. 그렇지만은 많이 예언되어 있는 그 어떤 앞으로 오는 시기에 어떤 어떤 별자리로는, 네, 물병자리 또 이렇게 음,
갑자로는 이렇게 상원, 주원, 하원갑자죠. 지금 하원갑자에 하원갑자가 끝나는 2044년까지 새로운 갑자가 시작하는 그 해까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저기 은나라를 우리 민족의 시조로 볼 때 동이족이죠. 동이족에 은나라를 우리는 시조로 봐야 돼요. 예. 고조선하고 같은 문명권으로 봐야 됩니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치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나라가 그 봉건제 사이로 가죠. 이렇게 제후국을 거느리고 그때 은나라가 이제 송나라라고 그때 이제 어떤 왕조가 망해도 중국에서는 이제 봉건제 할 때는 그 왕족들을 한 제후로 해가지고 안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은나라가 송나라로 돼 있었죠. 그 송나라의 후예가 공자님이십니다. 공자가 자꾸 요순을 높이고 나는 조술 요순을 이었다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그 송나라의 제국 중에서 송나라의 후예라 그래요. 사신 곳은 제나라 뭐 이렇게 노나라 이렇게 뭐 연나라 이렇게 있을 때 노나라에 사시지만 사실은 송나라 후예입니다. 네, 그래서 요순을 그리워하셨어요. 요순. 내가 주나라에 사니까 주나라의 천자국으로 있을 때 제후국인 노나라에 사니까 뭐, 문무의 어떤 그 당시에 주나라니까 문왕무왕의 그런 그 법률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그 제정한 그 법이라든가 그런 원칙을 따르긴 하지만은 저 마음속으로는 요순을 이었다. 은나라의 후예답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자를 너무 멀리 보시면 안 돼요. 중국인들 들으면 아주 싫어라 합니다. 이 얘기를. 근데 뭐 그 순임금부터 맹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중국분 같아요. 근데만은 맹자에 나오기를 수는 동이족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합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뭐 제풍에 태어나서 어디에 죽었으니 순임금은 동이족이다. 그죠? 확실히 그 맹자는 중국 조석했던 것 같은데 공자님을 이었더라도 중국분 같은데 그때 그분이 보더라도 순임금은 자기 중화족이 아니라 동이족이라고 보는 거죠. 그 후예가 공자님이라 늘 나는 그 뗏목 타고 동쪽 지방에 가 살고 싶다. 그런 누추한 곳에 어떻게 가시려고 하십니까? 군자 불사지국인데 왜 누추하느냐? 공자님이 이쪽에 대한 동북아의 어떤 그 후예로서 강하게 본인의 어떤 그 뿌리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공자의 학문이나 인에 대한 학문이나 고조선의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학문이나 또 네팔, 인도라고 하지만은 인도에서 그런 자비나 이런 게 사상이 잘 안 나오는데 특히 네팔로 보는 그 미치상, 그 카필라 성을 거기에 나왔던 자비에 대한 가르침이나 되게 대동소이하죠. 박재인 저희에게 다시 운이 오면 철학 양심 공정. 중국 하는 거 보세요. 바로 동국공정. 남의 나라를 힘으로 우위를 점령해서 어떤 우위를 점해서 먹으려고 들잖아요. 그들은 절대 양심 문화를 꽃피우기에는 우는 어떤 땅이 크고 하다 보니까 군사력이 있고 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절대 홍익주의로 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렇게 힘의 우위로 이렇게 지배하고 싶어야지. 중국한테 얕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시아로 운이 오더라도 중국, 인도 이쪽보다는 자기가 좀 주도했으면 해요. 철학이 그래도 홍익을 주장했던 민족이라 남의 나라에 침략하기보다는 항상 배려하고 위하는 민족이었고 정이 많았던 민족인데 되게 요새는 좀 각박해졌죠. 저는 철학이 좀 이렇게 그렇지만 문화로서는 또 세계를 좀 이렇게 선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철학이 나온다면 또 그게 지금 케이팝 터지듯이 너희 케이팝도 좋은데 철학은 뭐가 있어? 철학이 있다면은 그거 배워볼래. 근데 꽤 아미들이 BTS 철학이 뭐 이렇게 홍익인간 철학이고 이런 걸 꽤 공유해요. 왜냐하면 또 인성도 본다고요, 사람이.
인성이 나쁜 사람을 그 철학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고 싶진 않잖아요. 어떤 그 철학이 있고 고등 학문을 했어. 이걸 사람이 은근히 사 집단을 높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나보다 많이 알고 있고, 예, 지식에서 날 그 선도하고 그 리드하는 사람을 은근히 끌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냥 사계급이 이로 간 게 아니라. 네. 그들이 너무 또 주도권을 골고루, 예, 그 어떤 브레인이 대조돼 그렇다고 해서 상공업을, 농업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무시했다가 우리가 당한 역사가 지금, 예, 뼈아프게 지금, 예, 물질명이 뒤처졌잖아요. 이게, 저희 선생님은, 그러니까, 힘이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물질의 발전만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물질이 발전하면 정신이 빈곤하니까, 오늘날 정신이 빈곤하니까, 마약을, 오늘도 또, 누굽니까? 그 연예인 누구 또 마약하다가 지금, 예, 결혼을 했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나, 예, 돈 스파이크에, 그 양반, 아이고, 결혼 앞두고 뭔 짓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왜 이렇게 다들 정신이 이렇게 빈곤해 있지? 살 만큼 물질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양반들이 이 정신이 황폐화된 거죠. 그걸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철학이 없고 예, 물질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물질은 많고 사람은 좀 우습고 돈 벌기는 뭐 인기에 영합해서 돈 벌기는 쉬운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연예인들 좀 유명하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협찬 뭐 이렇게 뭐 광고 해달라 좀만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돈 벌기는 쉽다 보니까 좀 세상이 이렇게 그렇지만은 또 내적으로는 빈곤합니다. 그게 또 이렇게 몰락을 가져와요. 예, 선생님은 철제 마음만 앞서가 신만 밝히는 것도 예, 저기 티벳 봐보세요. 예, 종교 국가로 이렇게 마음 공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질이 빈곤해서 바로 남의 나라 지배 당하잖아요. 근데 물만 강조해야 돼요. 물질만 강조해야 돼요. 그것도 또 이렇게 예, 철학이 빈곤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은 신물 합치론, 그 마음 공부와 이렇게 정신과 물질이 함께 가야 된다. 함께 성장해야 된다. 신물 합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함께 병진, 함께 나가야 된다. 이걸 많이 주장하셨죠. 그래서 물질은 당연히 앞서가야 되고, 예,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이 따라와 줘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정신을 아이들 뭐 물질이 풍요 안 합니까? 근데 아이들이 클럽에서 마약하고 이런 거 어떻게 막습니까? 네. 그게 왜 나쁜지 뭐라고 뭐 예. 왜 그게 악이야? 예. 우리끼리 어울리고 특히 외국 갔다 온 애들이 LSD 뭐 이런 거 대마 이런 거 가볍게 한 애들이 들어와서 또 나누고 공유하고 이렇게 살짝 또 이렇게 그 마약상들이 퍼뜨리기 위해서 예,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술 마시고 정신이 좀 흐릿한 가운데 이렇게 또 이렇게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한 번 접하면은 거의 한 번 손대면은 인생 끝난다고 보더라고요. 예.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예. 절대 자녀분들도 절대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야겠습니다만은 정신이 우선 튼튼해야 돼요. 철학적으로 이렇게.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근데 지금은 누가 말을 못 해줘요. 왜 그런데요? 왜 성공만 해, 안 가리고 뭐 이렇게, 남 위하지도 말고 너만 생각하고 너가 자리 잡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대우받을 거야. 그러면 누가 아무도 무시 못 해. 이런 것만 가르친다면은 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나남 위하는 행위는 왜 해야 되고, 나한테는 이롭고 남한테 해가 되는 행위는 왜 안 해야 되고, 철학적으로 설명을 못 해주면은 인성을 못 가르치면요. 앞으로 그런 아이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못 막아요. 물질의 아무리 발전이, 예, 어떤 인간의 본질을, 예, 근원을 설명 못 해주고, 그게 어떤 인과로, 어떤 그 씨를 뿌리는 거고, 그 인과로 어떤 그 과보가 돌아오는지를, 여러분들 여러 사례로 설명해주고, 예를 들어가면 설명해주고, 여러 사례를 보여주고, 나부터 그렇게 살아가야 사실은 말이 먹히죠. 원리도 설명하고 몸으로도 증명해 보여주고 교사, 학부형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쉽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분발해 주십시오. 예. 근데 물질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까 신물 합치론 근데 교사가 많지는 않아도 퍼뜨리긴 쉬워요. 만약에 이게 유행만 해버리면은 요새 뜨는 강의래 그러면 다 듣잖아요. 예.
옛날보다는 예수님 시대보다는 공자님 시대보다는 석가모니 시대보다는 퍼뜨리기는 쉽죠. 한번 유행해버리면 그게 요새 뜬데 트렌드리 하면 다 따라하고 있죠. 예, 그런 게 이걸 어떻게 중요한지를 어떻게 가르칠지가 되게 쉽지 않은 얘기죠. 모르면 못 가르쳐요. 여러분 해보세요. 뭐, 단학을 지도해보시고 깨있음을 참나 하나도 투철하게 알지 못하면은 막 입체적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모른다가 무슨 올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게 화두로 가서는 어떻게 응용되고 있고 뭐 기도로 가서는 어떻게 응용되고 있고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은 완전히 정보나 체험을 완전히 장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 설명을 듣고 있겠어요? 체험도 없는 사람한테 아니면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깨뜨리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딱 그렇게 하나로 깨어서 이렇게 동서양 모든 그 어떤 깨어있음에 대한 철학을 깨어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느낌은 오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지? 어디 이렇게 광고에서나 가능하지 이 맛을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아리까리하고 이 말 참 말로 표현하기 참 힘드네 이런 얘기는 CF에서나 이렇게 가능한 얘기지.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웬만하면 다 대학 나오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걸 하나로 깨어서 설명 못 한다면은 누가 듣고 있겠습니까? 답답하시죠? 여러분도 그런 이거 말로 이렇게 형용할 길이 없네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성자분들 말 막히는 거 보신 적 있었어요? 성자분들 말에서 이렇게 영성 관련해서 한정 지어서 물질까지 다 알고 계신 건 아니니까 뭐 배를 만들고 농사를 잘 짓고 뭐 이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이 전공한 철학 분야에서 탁 이렇게 옆구리만 찔러도 다 바로 이렇게 말이 튀어나오시잖아요. 말에서 막히는 성자는 못 봤습니다. 그거 뭐라고 말할 길이 없네 이렇게 이게 그 느낌으로도 이게 전달하시고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김나무님 양심으로 나라를 운영해도 시절 인연이 끝나면 바뀌는군요. 예, 제가 운때가 왔어요. 운때가 온 건 맞습니다. 한 바퀴 돌았죠. 이번에 영국 여왕 돌아가셨잖아요. 영연방 옛날에 그 영국이 힘받을 때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죠. 아시아까지 홍콩까지 다 이렇게 영연방이잖아요. 뉴질랜드, 홍콩, 뭐 캐나다 영연방들, 자메이카의 그 호주까지 다 이렇게 지배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왕도 가고 찰스는 인기였고 이런 군주제를 입헌 군주제 그러죠. 총리는 따로 뽑고 헌법상 이렇게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게 군주제 하잖아요. 공화제로 돌아선 나라도 있고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영국의 왕을 섬기겠느냐. 이번에 이제 여왕도 간 김에 군주제 그만 이제 어떤 영국 왕을 이렇게 군주로 섬기는 걸 그만하자는 나라도 있고 공화제로 그냥 가자. 거기는 입헌 군주제죠. 이렇게 법상으로는 이제 왕 군주가 있대. 사실은 이제 총리가 그냥 군림할 뿐이고 그 통치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아마 이 찰스 때 와서 그게 되게 약해질 것 같아요. 예전 같은 힘을 점점 이제 그런 어떤 백인의 예전에 그 상징적인 그게 영국에서 이렇게 미국이든 다 뻗어 나왔다면은 그게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시아가 또 이제 와서 다시 힘으로 또 세계를 지배하겠다고요. 그럼 계속 돌아가면서 무력으로 이렇게 그 과거의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언들이 그때가 되면은 그 새로운 시대가 오면 뉴 에이지 서양에서 이쪽에서는 개벽이 오면은 정말 이렇게 정신 문명으로 이렇게 그런 사랑의 자비의 인으로 김구 선생마저 나의 소원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걸 이렇게 문화적으로 주도하고 이렇게 사랑, 인, 자비로 꼭 땅이 넓어서 그 힘이 강해서 세계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좀 선도하는 문화력으로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 그분도 그런 걸 다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철학적으로. 김구 선생이 모든 걸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런 어떤 나라 경영에 있어서는 또 너무 감성적으로 흘러서 또 김구나 스탈린한테 또 이용당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분도
유학을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어떤 철학들을 접하심으로써 이렇게 이게 하나구나라는 걸 아신 분이죠. 그래서 나의 소원에 자세히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래요. 예. 근데 우리나라한테도 약간의 그 운은 와 있다. 힘으로는 중국한테 못 당하지만은 과거에는 그래도 고대에는 우리가 중국한테 이렇게 만만하게 보였던 나라가 아닙니다. 예. 수나라 당나라 때 다 쳐들어와 가지고 다시는 이세민이가 도망가면서 다시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진짜 너무 고구려나 이쪽을 어떤 함부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 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